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야당 추천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6월 내란 특검의 수사가 시작돼서 3차례 수사 기간이 연장됐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모두 24명을 특검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주요 수사 일지는 보시는 것처럼 6월 1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최근까지 정리가 돼 있고요. 이렇게 180일간의 수사를 마친 내란 특검이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은석 특검의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수사 결과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였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단 김 의원님, 오늘 발표한 수사 결과를 보면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준비 시기, 또 목적, 비상계엄 여건 조성 시도, 또 선관위 점거 등등의 내용 등이 쭉 나열됐습니다. 일단 계엄 준비 시기가 실제 시행보다 1년여가 앞선다. 김 의원님께서 중점적으로 보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신가요? 일단 그 계엄의 시기하고 또 계엄의 그 목적에 대해서 그 전에 이제 윤석열이 주장했던 것은 12.3 불법 계엄의 이유가 뭐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폭주하고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계엄의 목적은 이제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들을 제거하고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이번에 이제 확인이 된 것이고 그 시기도 이제 총선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이후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 주장이.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미 23년 10월경부터 그 내란을 준비하고 있었고 또 그 이전에 또 22년 11월 달에 있었던 그 국민의힘의 지도부 만찬에서 뭐 내가 사형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이런 발언들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이전에도 22년 뭐 한 7, 8월 경에는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 정도밖에 몇 개월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비상대권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증언하는 그런 진술도 있고 그래서 이 계엄이 윤석열이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영구집권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좀 하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김건희가 이 계엄금에 직접 가담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라고 했지만 윤석열과 김건희의 사법 리스크, 각종 사법 리스크가 이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사유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거든요. 결국은 김건희와 윤석열의 그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라는 것까지가 이번에 이제 오늘 발표한 내용으로 확인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주로 이제 어떤 그 계엄의 목적성 또 시기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신 것 같습니다. 이 대변인께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 김건희 여사의 계엄 관여는 일단 오늘 특검에서는 확인된 부분이 없었다라고 밝혔고 조희대 대법원장 또 중앙지법 지귀현 부장판사가 고발된 사건은 재판 넘기지 않는다. 불기소 처분 종결을 했습니다. 오늘 이 대변인께서는 오늘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오늘 발표는 전반적으로 내란 특검이 특검의 입장에서 공식적인 혐의 내용을 밝힌 내용이고요. 앞으로 또 공소장에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법정 내에서 법리라든지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치열한 다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특검이 애초에 계엄 준비 시점을 2023년 10월 이전 이렇게 이번에 추정을 했는데 사실은 법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계엄 준비를 했는지 구체적인 것에 대한 법적인 기준은 제시하지를 않았어요. 이건 나중에 추후에 계속적인 논란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그동안에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에 관여한 게 아니냐 이런 뭐 다소 음모론적인
의혹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예. 특검이 그건 사실이 아니다. 김건희 여사의 당일 행적을 확인했더니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는 부분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그 특검이 김 여사 측의 보좌관 그리고 당일날 방문했던 병원의 의사 이런 사람들의 까지 조사해서 조사를 벌였는데 행적을 확인했지만은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에 관련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조희대 대법관이라든지 지규현 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심지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단체에서 고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무런 근거는 없었어요.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간부회의가 열리긴 열렸습니다만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든지 거기 내에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용이 논의됐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당시에 법원 행정처나 특검이 또 그 대법원 관계자 통신 내역까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주기현 판사가 비상계엄 관련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든지 뭐 논의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이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그때 당시에 계엄사령부에서 대법원의 실무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지만은 대법원 측에서 이거를 거절했다 이런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예. 자, 종합적인 평가 두 분께 일단 들어볼까요? 일단 내란 특검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난 10월 말부터는 이 재판 내용이 처음으로 중계가 되기도 했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한번 구성해봤습니다. 결국은 어떤 그 공공의 질서 유지라는 거 위해서 어떤 민간이라든가 이런데 억압적이거나 이런 거 안 하고 질서 유지하러 그냥 들어갔다는 게 뭐. 그럼 거기에 군이 왜 들어갑니까? 그냥 경찰 넣으면 되지. 왜 그렇게 됩니까? 그 전이 됐든 중이 됐든 질서 유지 시민보호라는 말은 자체는 들어본 적이 없고. 술 많이 먹었죠 그날. 뭐 거기서 무슨 뭐 시국 얘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증인은 그 내가 다 잡아들이라는 얘기에서 이거를 반국가 단체로 이해를 했다고. 대공수사 대상이 되는 뭐 간첩이라든가 방첩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재명, 예, 됐습니다. 우원식, 한동훈이 예. 반국가 단체나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좀 기억 남는 거는 이거에 막상 해보면 뭐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류의 말씀도 하셨고. 자, 오늘 그리고 그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와 함께 이 내란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의 1호 선고도 있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1심이 있었는데요. 일단 혐의는 두 가지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 수재 혐의인데 그러니까 이제 노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2년 그리고 추징금 2,490만 원이 선고가 된 상황입니다. 김 의원님, 지금 일단 혐의는 개인정보법 위반 그리고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 수재 혐의인데 이게 뭐 대가성 진급 청탁 대가성으로 돈을 뭐 주고 받았다라는 얘기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명단들을 뽑아낸 그런 부분이 개인정보법 위반인데 재판부 판시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긴 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이 그 실체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동력 중에 하나가 됐다. 이런 판시가 있었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습니다. 일단 그 개인정보보호법하고 네. 특가법상 뇌물 관련된 두 가지에서 다 유죄 선고를 했고요.
구형이 3년에 이제 2,390만 원 추징이었는데 징역 2년에 2,390만 원 추징을 한 걸로 봐서는 상당히 이제 중하게 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 기본적으로 그 판결문에 그렇게 적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개인 정보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계엄을 전제로 해서 계엄의 요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수단으로서 이게 이용됐다라는 동력이 것이죠. 됐다. 동력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윤석열이 한 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정선거와 관련된 주장, 그 논리를 하나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북한을 도발해서 남침을 하게 하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계엄의 명분을 삼으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주요하게 거기다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나 뭐 탄핵 남발 뭐 이런 것들을 좀 가미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 중에 하나인 그 중앙선관위의 그 수사단을 파견하는데 그걸 관여한 혐의로 그것도 이제 원래 민간인 신분이잖아요.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사의 그런 그 인사들에 대한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수사단을 만들어서 파견하는데 관여한 그런 것이라서 재책이 상당히 무거운 것이죠. 내란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그리고 또 이 노상원은 이 외에도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관련해서 또 다시 기소가 되어 있는 게 다른 별건으로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 단계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하고 이제 뇌물과 관련돼서도 이렇게 중형이 나온 걸 봐서는 그 본안에 관련된 내란 관련된 혐의에 있어서도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노상원 수첩이 저희가 이제 좀 이따 다루겠지만 2차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가장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노상원 수첩이거든요. 거기 있는 메모들요? 예, 노상원 수첩에 메모된 것들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되게 좀 뭐랄까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수사가 좀 미진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은석 특검이 발표한 그 내용에도 보면은 그 내란이 23년 10월 경에 이제 그때부터 준비했다라고 하잖아요. 그 근거로 그 노상원 수첩에서 그 적시되어 있던 사람들이 23년 10월 달 이후에 벌어진 그 군인사에 그대로 다 반영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노상원이 이 계엄을 기획하고 이렇게 주도했던 주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데 그러한 그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조사들이 좀 미진하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추가 좀 수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서 그 이 대변인께서는 일단 형사재판 앞으로 있을 과정에서 이런 특검팀의 수사 결과 부분에 다툼의 여지가 좀 많아 보인다고 하셨고 일단 또 비상계엄의 위법성이 형사재판에서도 인정되느냐 특검팀의 수사 결과 주장처럼 특히 이제 다음 달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처음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 전 총리나 지금 앞으로 진행될 형사재판, 일명 내란 재판에서 많은 법리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을 결정했지만은 내란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죠. 특히 국회 측 소추인도 내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소추서에서 삭제를 빼버렸고요. 그래서 이 형사재판에서는 내란 혐의, 형사법적인 내란 혐의에 대해서 이 죄목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를 가지고 치열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변호인 측에서는 내란이라는 부분에 대한 법적인 요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것으로 보여요. 법적으로 내란이라는 부분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에 이르렀느냐라는 부분에 이제 법의 형사적인 형법상의 내란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들 목적 달성, 국헌 문란을 위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광범하고 또 조직적인 폭동 행위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정에서 많이 싸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비상계엄의 그날 밤 국회 앞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놓고 과연 국회의 권능이 마비가 됐느냐 비상계엄 해제를 결정하지 못할 정도에 이를 정도로 입법부의 권능이 마비가 됐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치열한 사실 확인 그리고 법리적인 논쟁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정치인을 체포한다던가 사법부를 장악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특검 측의 의혹에 대한 의도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분석은 있었습니다만은 실제 실행된 바는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이것은 폭동 요건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내란이라는 죄형 법정주의에 따를 경우에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서로 간에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잠시 그 추가 특검 내지는 신규 특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앞서 잠깐 언급하신 대로 3대 특검에 대한 2차 종합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